작년이었던 2025년 11월, 당시 전문가 고수들의 추천 종목은 한결같았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 작년 11월 이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50%가량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고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정리 역시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섹터와 종목은 하나로 통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스피 5천에 이른 지금이라도 살까 말까, 너무 높이 올라온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고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며 매매 계획 역시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의 전문가 고수들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김작가TV에 출연하신 달란트 투자의 이래학 작가, 그리고 같은 채널에 출연하신 윤지호 경제평론가, 슈퍼개미 이정윤 채널의 이정윤 세무사, Y스트릿에 출연하신 남석관 투자자, 깡토의 투자살롱 채널의 깡토 투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 캠퍼스 채널에 출연하신 선진짱 투자자까지 그들의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그들이 추천하는 섹터와 종목은 놀랍게도 결국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추천하는 것들이 당연히 상승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이 투자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에 너무 맹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공통적 의견은 중요할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찬찬히 시청하시면서 과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그들의 의견을 다시 총정리하고 그들이 추천한 종목들의 차트를 다시 살펴보면서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듣고 싶은 분들은 마지막 정리 부분의 타임라인으로 바로 넘어가 결론을 듣고 나머지 내용을 찬찬히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바탕이 되는 영상은 고정 댓글란에 모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래학 작가의 의견부터 하나하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천만원으로 이 한 개의 주식을 사세요. 달란트 투자 이래학 작가. 해당 관점은 달란트 투자 채널에서 많은 전문가를 만나고 있는 이래학 작가님의 인사이트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와 고수를 만나고 있다 보니 종합적인 의견 측면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오른 현대차의 PER은 대략 10배, PBR은 1배 수준으로 알고 있다. 시장에서 현대차의 로봇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테슬라의 선행 PER은 현재 200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 현재 테슬라의 경우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에 어떤 밸류를 줘야 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테슬라와 같이 PER 200배는 아니더라도 PER 20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현대차의 주가에서 2배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의 주목을 받는 로봇 섹터의 대장 역시 단연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주를 꼽을 수 있다. 2. 원전주. 원전주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투자 역시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이 성숙기라면 투자는 끝일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이 지금 시작인데 투자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으로 2030년까지 400기가와트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형 원전 기준으로 280개가 넘는 수준이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기준으로는 1000개에서 2000개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새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 원전 기업은 설계를 위주로 한다. 그렇다면 원전을 만드는 건 다른 나라가 해줘야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이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원전계의 TSMC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대항마로는 프랑스를 꼽을 수 있는데 프랑스 대비 우리나라의 원전 가격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납기, 스피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다. 프랑스가 아니면 러시아, 중국인데 이 나라들은 미국에서 견제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야 하는 원전만 해도 60기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만 해도 수백 기의 원전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고려할 수 있다. 원전은 현재 전 세계적인 구조적 트렌드이다. 물론 숫자로 실적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산업의 시작 사이클은 맞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원전의 경우 건설 기간이 길어져서 지루할 수 있다는 우려와 리스크도 있다. 하지만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물량이 14조 원 가량 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실적이 나올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주도주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 로봇은 현대차 중심,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국전력 등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 4. 5천만 원이 있다면 현금 비중 30%, 그리고 절반은 반도체로 가자고 말씀드릴 수 있다. 물론 순환매를 고려한다면 로봇, 화장품, 조선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한다면 코스닥 150 ETF에 투자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래학 작가님의 의견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는 지금도 저렴한 수준이며 로봇 대장주로서의 기대감이 충분하다. 두 번째, 원전은 지금 시작이다.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세 번째, 반도체는 더 오를 수 있다. 네 번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현재로선 유리할 수 있다. 자, 과연 이래학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중에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전문가 고수들은 또 어떤 부분을 강조했고 어떤 부분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누구라도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 조정이 나와도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윤지호 경제평론가. 자,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윤지호 경제평론가의 이야기입니다. 윤지호님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윤지호님의 경우 반도체에 대한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나와도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반도체 덕분이다. 현재 코스피의 경우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선행 PER이 대략 10.11배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덕분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110조로 예상하고 있고 이런 경우 150조, 160조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주식시장은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한 종목들이 다수 있다. 하지만 결국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기대감보다는 실적이다. 따라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대감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현금화하고 핵심 주식들을 더 들고 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다. 6. 코스피 6천의 가능성. 반도체 산업에 큰 사이클이 돌아오면 한국 주식시장이 한 2년에서 3년은
좋았던 기억이 많다. 따라서 내년까지도 국내 증시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길게 봤을 땐 그냥 버티는 전략이 유효하겠지만 생각보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7. 증권사가 흥분하는 이유. 현재 시장이 부러질 확률이 낮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실적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증권사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돈을 버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반열에 올라간 것이다. 증권사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유는 더 있다. 작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사람들을 만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물건을 못 구해서 말이다. 처음엔 HBM이 부족해서 SK하이닉스가 좋았는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난리가 났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적으로 업황에 난리가 난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비슷한 예시를 들자면 예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이 좋을 것 같다. 당시 우리는 마스크가 비싸도 일단 구매했다. 비싸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무서웠고 없으면 큰일 나기 때문이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그렇다. 가격이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다. 이것이 고스란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갑자기 망가지진 않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런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면 이라는 걱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된 산업처럼 돼버려서 패권 현장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지만 미국은 이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멈추지 않고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은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수장이죠. 예전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전력이 부족한데 전력보다 부족한 것이 변압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전력기 관련주들, 특히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주가가 거의 1년, 2년가량 추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후에도 반도체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 그냥 반도체 우리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까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정말로 반도체를 만든다 해도 그게 최소 2년은 걸린다라는 거죠.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인력을 모아야 되고요. 그런 쪽에서 공급이 당장 늘어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증권가 분들이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고 특히나 2026년도까지는 최소 26년도까지는 시장이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남석환 투자자님이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일단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언제 팔아야 할까? 현재 우려가 되는 것이 금리이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관련한 투자를 빚을 내서 하고 있다.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금리 이슈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언제 팔아야 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맥커리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24만원까지 전망했고 SK하이닉스를 11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전망했다. 그런데 이런 주가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최종 순간까지 꼭 들고 가야 하는 종목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흔들려도 실적의 힘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9.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의 영역은 아니다. 코스피가 3001대와 5001대는 확실히 다르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이 낮을 땐 확신이 없어서 못 사다가 가격이 높아지면 그때 확신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많은 오른 상태라 더 오른다고 해도 신규 매수는 부담되는 자리이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자가 별로 할 게 없는 시장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이 늦은 것이다. 간혹 중소형주에서 기회를 찾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트레이딩적으로 유효한 이야기이다. 다만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화되고 있다. 즉, 대형주, 우량주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베트남 주식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해도 우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선호한다. 이제는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각광을 받는 시장이다. 국내 중소형 종목들은 조심스럽다. 자, 윤지호 평론가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딱 하나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은 더 오를 수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는 부담스럽다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윤지호님의 이야기는 앞으로 기회는 없다. 신규자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윤지호 평론가님의 의견과 다른 전문가,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되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요게 오늘 영상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정윤 세무사님은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현금으로 딱 5개 주식을 사세요. 2027년까지 무섭게 오를 겁니다. 이정윤 세무사. 자, 여러분들 일단 제목이 뭐 딱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들어보시면 결국 하나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올해는 피지컬 AI의 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로봇과 자율주행,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크다고 본다. 그 두 가지 축에서 현대차 그룹주가 1순위, 그리고 개별 테마로서 로봇과 자율주행, 우주항공을 꼽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20% 오를 때 2배, 5배, 10배 오를 주식이 어떤 것일까를 항상 주목한다. 예전에 2차 전지가 10배 상승할 때 삼성전자가 20% 오른 것만 봐도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과거 2차 전지 같은 주식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내가 현대차 그룹주를 1순위로 꼽은 이유는 현대차 그룹주가 피지컬 AI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 의견이 아닌 젠슨 황이 강조한 것이다. 또한 스페이스X의 상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방산과 관련하여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주항공 쪽은 스타트랙 I와 같은 중소형주들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 단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못 오른 종목을 꼽자면 역시 앞에서 언급한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LG 그룹주를 꼽을 수 있다. 현재 현대차 그룹주는 아틀라스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 중에 있다. 하지만 LG 그룹주에는 뭔가 스타성을 띤 호재가 아쉽다. LG 그룹주에서 기대주를 꼽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을 수 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전고체 배터리, 로봇과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 SDI가 좀 더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삼성 SDI의 주가가 더 빠르게 움직이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2차전지 섹터가 상승세가 나오는 것도 로봇과의 연계성 덕분이다.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유리하지 않느냐는 스토리도 한몫하고 있다. 결국 돌고 돌아 로봇이다. 젠슨 황이 현대차를 만난 것도 굉장히 의외였다. 이는 젠슨 황이 강조했던 것처럼 앞으로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린다는 전조로도 볼 수 있다.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SK 하이닉스가 상승한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현대차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정윤 세무사님의 의견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을 꼽았고 그 중에서도 로봇을 좀 더 비중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대장을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로 꼽았습니다. 또 놀라운 점은 바로 삼성 SDI의 언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했을 때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삼성 SDI였거든요. 사실 2차 전지 경쟁력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LG 그룹주,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을 수 있는데 삼성 SDI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게 좀 의외였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주가의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삼성 SDI에서 더 우수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차트가 먼저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언급되는 공통 추천 섹터, 종목,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역사적 거래량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면 좀 더 투자를 압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뒤에서 차트와 거래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10일 코스닥 3000 신호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깡토 투자자. 자,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추세 추종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깡토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앞서 전문가와는 결이 다르지만 역시 지금의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깡토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강세였다. 특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월등히 강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코스닥을 3천까지 부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코스피가 정부에서 이야기한 5천을 찍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키 맞추기 차원에서 코스닥도 올려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부양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럼 코스닥이 상승할 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까? 최근 로봇주가 크게 하락이 나왔다.
이런 하락을 보통 클라이맥스 런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클라이맥스 런이 나왔다고 섹터가 끝났다고 볼 순 없다. 항상 강조하지만 예측은 언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것이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좋은 상승이 나왔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10배 이렇게 상승해야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조금만 올라도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작은 종목이 아니다. 코스닥의 핵심은 대표적으로 바이오와 2차전지이다. 현재 바이오는 흐름이 약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코스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형 바이오의 상승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바이오, 2차전지와 함께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다. 많은 분들이 추격 매수, 급등주 매수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지금 사도 될까? 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늦게 사냐, 천천히 사냐, 그게 아니다. 늦게 사면 늦게 산 만큼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매매하는데 기준만 세운다면 불편함 없이 매매할 수 있다. 자, 깡토님의 인사이트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바로 코스닥의 상승 가능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슬슬 압축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통점은 로봇, 현대차 그룹주, 거기에 역사적 거래량,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코스닥까지 추가를 한다면, 그리고 이 네 가지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뒤에서 이 네 가지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12. 주식 투자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핵심 종목만 가져왔습니다. 남석관 투자자.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명실상부 개인 투자의 전설 남석관 투자자님의 인사이트입니다. 온화하지만 그 안에 개인 투자자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핵심이 담겨져 있는 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5,000포인트는 확실히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일단 올해는 크게 5가지 섹터를 주목할 수 있다.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원전, 일부 바이오이다. 현재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2026년도 영업이익을 평균 100조로 잡고 있다. 대만의 TSMC의 경우 영업이익이 100조에 못 미치지만 시가총액은 2,000조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와 TSMC를 같이 볼 순 없다. TSMC는 파운드리 쪽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질 만큼 독보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정도는 아니다. D램 가격에 따른 일시적 주가 상승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분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SK하이닉스의 전망도 밝다.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반도체 60%를 SK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당분간은 괜찮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 조정이 나온다면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승 중의 주가를 잡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하반기가 되면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승해도 주가는 미리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다. 현재 피지컬 AI가 향후 10년이 지속될 것이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젠슨 황이 강조한 건 역시 피지컬 AI이다.
로봇주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를 살펴볼 수 있다. 현대차 그룹주의 핵심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현대차의 협력사로는 한국 무브넥스, SL, K&R 시스템, SBB 테크, 소프트웨어 협력사로는 클로봇, 티라유텍, 로보티즈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종목을 매수할 때는 급등할 때 추격해서 매수하지 말고 무조건 쌀 때, 바닥권일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일단 절대적으로 높을 때 사면 안 되고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눌린 매매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야 하며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연습, 적응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일단 11선, 21선을 주요하게 관찰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우주항공이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인텔리안 테크,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LK 삼양, 비츠로넥스텍, 그린광학을 꼽을 수 있다. 역시 이런 종목들도 높을 때 사면 절대 안 된다. 충분히 조정이 나와서 바닥권을 형성할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원전주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한정기술, BHI, 우리기술, 우진을 꼽을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원전을 많이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원전 수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원전도 장기간 관점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자, 남석관 투자자님의 인사이트는 지금까지 전문가, 고수들의 의견을 총정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압축이 되실 것인데요. 2025년도에 대부분의 전문가, 고수들이 반도체, SK하이닉스를 말했다면 2026년도에는 대부분의 전문가 고수들이 로봇, 그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지만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변동성은 심할 수 있지만 로봇주,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현대차 그룹주는 좋은 대안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석관 투자자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가격은 부담되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할 만하다. 그리고 눌림목으로는 11선과 21선을 제시하셨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도에 SK하이닉스의 강력한 주가 상승을 미리 말씀하셨던 선진장님의 인사이트인데요.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말해주고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선진장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홈런 칠 기회에 번트를 대지 않을 용기. 선진장 투자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실적이 좋아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데에 기인한 공포이다. 손해를 볼 때도 문제지만 이익을 보고 있을 때도 빨리 수익을 챙기고 싶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의 경우 큰 그림을 보고 중간에 잔파도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27년도 말까지는 이 업황이 유지된다고 봐서 2027년도 말까지 유지된다면 26년도 말까지는 보유할 거라고 생각하고 큰 그림을 세워놨다. 그런데 중간에 좀 고민이 되는 것은 4월이다. 4월에 실적이 나오면 성장률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월 실적 발표 시즌에 줄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것이지 4월 전에 잔파동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 14.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SK하이닉스는 현재 이익 성장률이 높고
가격은 싸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들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종목에 너무 크게 집중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 삼성전자는 세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HBM4에서 삼성전자가 좀 더 앞서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둘째, 파운드리 쪽도 지금 잘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당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딱 잘라 말하면 개인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6, SK하이닉스 4 정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쭉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나의 경우 원래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많았는데 현재는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산 경우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파운드리 쪽에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보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는 지금 딱 그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괜찮아 보인다. 하나마이크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SK하이닉스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기사로 지분 투자 한다 만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장은 하나마이크론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마이크론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있다. 15. 언제 팔아야 하나? 주가에 상관없이 투자 근거가 훼손되면 그때는 무조건 팔아야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D램 가격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업황이 나빠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내가 심리가 불안하면 원래 처음 했었던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곱씹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수요는 둘째치고 공급이 답이 없다. 만약 반도체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그것이 정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반도체 공급량을 물리적으로 늘릴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나는 상상 이상으로 공급 부족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현재 구매업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웃돈을 주더라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난리가 난 것이고 그것이 이익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나의 포트 비중은 반도체가 95%이다. 다른 대안 종목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반도체가 지금으로서는 좋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00만 원을 찍고 거기서 주가가 10에서 15% 정도 빠지면 그때는 매도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라면 끝까지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 16. 총정리.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다시 6가지 포인트로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6년도 국내 증시는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소 4월까지는 좋을 것이다. 잔파동이 있더라도 말이다. 세 번째,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금의 주가 수준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네 번째, 2026년도 유망 업종은 로봇, 원전, 우주항공을 꼽을 수 있고 다섯 번째, 그중 가장 유망 업종은 로봇,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 종목은 현대차 그룹주이다. 여섯 번째, 코스피는 부담이 되고 코스닥은 앞으로 더 기대된다. 자, 그리고 6가지 포인트를 다시 3가지 키워드로 압축하면 로봇, 현대차 그룹주, 코스닥,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지표를 더한다면 역사적 거래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공통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정말 신중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손실도 보실 수 있고요. 자, 현대차 그룹주는 대부분이 코스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슈를 받으면서 크게 상승한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코스닥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무백스입니다. 현대무백스는 현재 역사적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자,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역사적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완전히 신고가 영역으로 주가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차트는 현대무백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석관 투자자님의 의견대로라고 하면 절대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 즉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가 고수들의 관점을 차용한다면, 자, 첫 번째 타점은 사실 여기죠. 왜냐하면 고점 대비 지금 5일선, 11선, 21선까지 눌렸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매수는 여기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저점 바닥권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면 150일, 200일까지 눌렸을 때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또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현대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확실히 다른 점을 찾으실 수 있었는데요. 자, 현대차는 역사적 거래량, 자기 보시면 2008년부터 26년도까지 지금 현재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역사적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차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해당 차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월봉 차트, 23년도 월봉 차트입니다. 이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장 당시의 거래량과 맞먹는 대량 거래량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합니다. 자, 이때 23년도 일봉 차트, 역사적 거래량을 달성했을 때 일봉 차트를 보시면 누가 봐도 지금 주가의 위치가 너무너무나 높아 보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 고점이 13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치가 여러분들 어디 위치냐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23년도죠? 여기 위치에서 13만원. 그렇게 높아 보였던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상승을 했느냐? 66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현대차의 주가의 위치가 여기라면,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여기서 재평가를 받은 건 아무래도 이 회사가 로봇 회사로서 향후에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현대차는 지금까지는 자동차 회사였지만 앞으로 로봇 회사로 변모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재평가가 발생되면서 시세의 초입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며, 그러니까 이 위치가 지금의 현대차 주가 위치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자,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면 과연 현대차의 매수 적기, 즉 남석관 투자자님의 말씀처럼 낮은 가격대의 저점은 어디일까요? 자,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것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에서 꼭 자동차만 대량 생산하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로봇을 설계하고 개발하고요. 대량 생산은 현대차에서 하는 식으로 발전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현대차의 사명이 현대차가 아닌 현대 로보틱스가 된다면 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가 여기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노려야 하는 타점은 뭐 요런 타점 괜찮겠죠? 지금 사실 당장도 매수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도 그리고 고평가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 말도, 제가 드리는 말씀도 당연히 맹신하시면 안 되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높아 보이는데 거기에서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에서 기회를 노려보는 건 어떤가?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그것이 전문가 그리고 고수들의 공통적 의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는 건 역시 책 한 권 읽은 것처럼 유익했고 또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정 댓글란의 영상 링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투자 전략, 아이디어 등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퍼렐 윌리엄스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8살 어린아이든 80살 노인이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당신을 한계라는 상자 속에 가두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저 당신의 길을 가세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음 한켠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난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퍼렐 윌리엄스의 말처럼 너무 늦은 때란 없으며 자신의 한계를 두지 말고 앞으로 정진해 나간다면 그리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분명 자신이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분명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고수들은 그 기회를 항상 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파도가 쳤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헤엄치고 있었다고 말이죠. 함께 노력하고 시장을 관찰하고 귀를 열고 책을 읽고 공부하며 함께 정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가시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자의 서원 채널은 그런 여러분들 뒤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